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린파크 상가의 전임관리단 의장 전현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그 관리단 집회에서 그 서명 결의서를 그 팩스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보냈을 때의 유효성 여부 또는 위임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리비 부분인데, 거기에 있는 관리인이 이렇게 소유자인 그 입점주에서 관리인이 그 관리비를 내지 않았을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그 관리단 집회를 하시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복사본이라든지 그 여러분들 팩스, 이메일을 보내는 부분에서 유효성 여부가 좀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실 겁니다. 위임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대부분 판례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수하는 측에서 그걸 갖다가 받지 않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면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죠. 관리단 집회를 하시는데, 그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하는 소집 공고문 있죠. 소집 공고문에 바로 그 안건을 넣고 밑에 부분에 참고 표시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거기에 그 관리단 집회에서 그 서명 결의서라든지 위임장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등기로 보내시거나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스캔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전송을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으로 전송을 해주는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제출도 가능합니다라고 분명히 그걸 적어 놔셔야 됩니다. 이제 공고문 밑에다가 반드시 그러시면은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위임장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위임장을 이렇게 적는 부분 있죠. 위임장 따로 거기서는 반드시 또 밑에다가 웬만하면 그 어떤 이런 그 부분에 위임을 반드시 해줬고 그 혹시라도 조작 여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다시 사인을 해주는 걸로 해서 취급표로서 성립하도록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그것도 좀 밑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 특히 위임장 같은 멀리 계시다라고 하신 분들이 외국에 있다라고 하시면 서민결의서들은 서민결의서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위임장들을 받아서 둘 다를 같이 보관해 주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 보관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비 부분인데, 어떤 그 모 상가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관리인인데, 그 관리인이 지금까지 관리비를 많이 안 냈는가 봐요. 뭐 참 신기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점주임에서 구분 소유자가 오히려 관리비를 안 내가지고, 안 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앉아 2년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관리단 총회를 해서 관리인을 다 뽑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밀린 관리비도 전혀 안 내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가 번영회를 일단 만들어서 이제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분들한테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리인을 뽑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리인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새로운 관리인을 뽑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관리비 소송을 했다는 거죠. 근데 관리비 소송은 지금은 해서는 안 되고, 저는 그 관리인이 있죠. 그 관리비를 많이 밀려 있으니까 관리비 소송을 했다는 건데, 근데 고유번호증은 아직까지도, 전임 있는 관리인이 대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시면은, 전임 관리인이 아직까지 그 대표를 변경시키지도 않았죠. 고위번호증 같은 경우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고위번호증을 발급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무소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세무소에서는 고위번호증을 절대 발급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법률적으로, 판결을 받았을 때 한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갖다가 다툼을 가질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롭게 관리단 집회를 하셔가지고, 이제 과반이 정족수 넘었고 관리인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혹시라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뭐 규약을 만들었을 거고, 뭐 그렇지 않다면 관리인 뽑았으면 표준 관리 이 규약 그걸 들고 가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무소에 이제 그 부분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시라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관리비 소송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적법한 관리인을 뽑았고, 관리 주체는 이제 새로운 우리 관리 이단 집회를 통해서인 관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관리 업체라든지 관리는 적법한 이렇게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그냥 넣으시면 그거 하나만 넣으시면 된다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딴 거 여러분들 소송 많이 했으면 변호사비 많이 들고 여러분들 오히려 피곤해지시고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딴 건 하지 마시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만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나면 있죠. 승소 판결을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서에 가져가면 고위번호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걸 없애고 발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관리비 있죠. 밀린 관리비. 그거 다 받아내면 되죠. 연체료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밀린 관리비 있죠. 받아내시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3년이 지나고 나면 관리비를 더 이상 못 받아내죠. 그 소급표가 3년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3년 기간이 넘지 않았다면 반드시 내용 증명서라도 이거 보내시고 이렇게 방법을 취했습니다. 관리단 집회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관리비를 미는 그 관리인이 있죠. 그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 그 관리 업체 측이 좀 문제인 경우나 또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는 봉사직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합 건물의 주인은 누구냐면 입점주이면서 또 구분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 분들이 이게 주인이시고 당연히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고 그분들이 관리업체한테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갑질을 해서는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불투명하게 관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가서 관리소에 가서 아니면 밴드나 이런 데서 따질 거는 따지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그런데 관리업체 측이나 또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되어서 집회를 하고 나면 또 한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제 그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곤혹을 치르시니까 웬만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청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특히 이제 집합 건물을 사측 자치이기 때문에 이게 건물 관리에 보존 관리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분들이 공정하게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점주 분들께서도 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가끔씩 너무 자주 관심을 가지서는 안 되지만 공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 관리업체 측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리업체는 대부분의 관리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익에 눈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있죠. 관리업체 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점검할 거는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점검을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었고 진행을 했었고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도급 계약보다는 위임 계약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도급 계약에 문제점이 좀 많거든요.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입점주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관리업체를 대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고 항상 여러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